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법조인들의 선택은 어디로 갈까요? 자, 그럼 이제 구형은 좀 뭐 내일 동틀 무렵에 지금 그 가능할 것이다 이런 예측은 나오는데 어제 밤늦게까지 특검에서 구형량 회의를 했다고 해요. 근데 뭐 지금 뉴스 기사로 나오는 거 보면은 무기징역 뭐 이쪽으로 좀 뭐 모아진다라고 하는데 구형 자체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난 사형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물론 내란 특히 내란 수괴 혐의는 당연히 중재가 뭐 구형 및 선고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내란 재판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 그 12.12 관련해서 전두환, 노태우 뭐 여러 참여한 군인들에 관한 내란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 구형량을 보면 전두환 피고인이 사형 구형이 됐고 뭐 1심까지는 사형 선고도 됐었죠. 그리고 그 재판장 화면은 들어오면 계속 좀 배경으로 좀 틀어주세요. 네, 계속. 그리고 이제 당시 노태우 피고인이 무기징역이 예. 구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4년 12월 3일에 벌어졌던 내란과 관련해서 수괴와 관련해서 결국엔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뭐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내란은 틀림없지만 내란 과정에서의 사상자가 안 나왔다는 점은 좀 참작할 수 있는 이게 사안이죠. 참작의 사유가 됩니까? 근데 만약에 사람이 정말로 그때 총을 쏴서 누가 사람이 다쳤다고 해봐 훨씬 심각해지는 아니, 거죠. 그건 당연히 심각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깎아줄. 사상이 안 났으니까 그걸 검찰에서 먼저 알아서 좀 이건 봐주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지. 아니 그런데 저는 그 차이점은 둬야죠. 그러니까 그때도 피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거는 구형 답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저는 구형과 선고가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무기징역 구형에 무기징역 선고가 제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선고가 사형 나올까 봐 지금 구형을 무기징역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죠. 보통은 이제 통상의 경우에는 보통 구형량의 2분의 1 이상의 선고형이 나오면 원칙적으로는 항소를 안 할 수 있는 기준인데 이거는 뭐 법정형 자체가 워낙 무거워서 사형 아니면 무기인데 근데 이게 내란 관련해서도 내란죄 자체의 사람의 뭐 사상 여부를 따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내란은 말 그대로 폭동을 일으켜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면 내란 수괴, 주요 임무 수행자, 뭐 부하 내동자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이제 나눠져만 있는 게 구성 요건이니까 저는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죽고 다친 부분도 하나의 기준은 될 수는 있지만 저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다른 요인이 더 작용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친위 쿠데타를 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선출한 권력이 국민을 배신하고 지금 국가 전복을 꿈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가중의 처벌 요인은 더 많지 않냐. 전두환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군사 반란을 사실상 일으킨 거니까 그 차이가 좀 있어서 저는 가벌성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윤석열이 반성을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이 수괴가 어느 형으로 구형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주요 임무 수행자들의 구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윤석열을 사형으로 해야 김용현도 무기징역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저는 뭐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저는 꽤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같은데 지금 이 시간 내일 있을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1심 결심 공판에 대해서 특검에서 이제 구형을 하게 될 텐데 조은석 내란 특검 특별 검사와 또 특검보 또 수사에 참여했던 부장급 이상의 검사들이 지금 회의를 한다 그래요. 구형량을 두고. 이건 뭐 며칠 전부터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하던데 구형이라는 게 지금 세 가지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사형, 무기징역, 또 무기금고. 여기 계신 세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짧게 듣고 다른 이야기 해보죠. 기본적으로 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유기징역으로 더 장량 감경해서 구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지만 네,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무기금고는 당연히 아닐 것이고 무기징역이나 사형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것인데 저는 당연히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형이니까 왜냐하면
실제 윤석열 씨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 2시간 만에 해제가 됐고 그다음에 아무런 피해도 없었었고 유혈 사태도 없었지 않냐라는 주장을 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전두환 노태우 때하고는 다르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만 전두환 때는 그 유혈 사태가 있었던 거는 분명하지만 그때의 시대하고 지금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거든요. 예. 근데 이 시대에서 아무런 요건도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고 아직까지도 자기가 뭘 잘못했냐. 그리고 막 오늘 뭐 나온 뉴스에 따르면은 윤석열은 국무위원들이 왜 나를 안 말렸냐. 예. 어차피 이거 실패할 텐데 니네들이 좀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했다 그러는 상황이라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일벌백계하는 상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사형 구형이 맞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저는 51%다. 조금 더 높다. 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형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실제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나라에서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나가 좀 나오는 거고 또 한덕수 씨에 대해서 15년형을 예, 구형한 거하고 또 비교를 해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쪽으로 좀 얘기들이 좀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형을 구형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 생각합니다. JYP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시장이 사형제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었죠. 예. 열심히 계속 주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뭐 법적으로는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정치적인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사형 구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사적 의미도 있는 거니까. 네. 예. 특검에서 구형을 할 것이고요. 사형입니다. 예. 사형이에요. 구형을 할 것이고 사형. 이후에 뭐 선고가 내려지겠지만 지금 그래서 그 구형을 두고 사형, 무기징역 뭐 등등의 이야기들이 많고 특검에서는 그것 때문에 회의도 하고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우리 박지원 변호사는 구형 사형으로 그러니까 사형을 본다. 해야 되는데 지기현 재판장이 노리는 거는 무기를 구형했는데 자기가 사형 선고하기를 바랄 겁니다. 드라마틱하게. 네. 아닙니다. 사형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바라지 않을까. 무기 약하죠. 무기 약하죠. 무기는 안 되죠. 특검에서 이하선 너무 많이 변호사 봐주셨다.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자, 우리 김기현 변호사는 어떻게 봐요? 네. 저도 사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걱정은 됩니다. 특검에 결국에는 뭐 회의를 해서 결정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물론 뭐 조은석 특검이고 이건 사형이야 하고 그냥 막 그냥 해버릴 수도 있지만 근데 거기에 파견 나와 있는 그 검사들이 또 의견 제시나 뭐 이런 거를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되면은 검사라는 것은 법조인이라는 것은 과거의 관례, 풍습, 뭐 사례 이런 거에 굉장히 얽매이는 경향이 있어요. 기존의 기준이었다냐. 예.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뭐 몇천 명을 죽였다는 전두환도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다면 뭐 근데 전두환도 구형은 사형이었잖아요. 그때는 구형 사형했고 1심에서는 사형이 나왔었죠. 됐었죠. 예, 근데 몇천 명을 죽였지만 이건 죽은 사람 없잖아 결과적으로. 지금 그 얘기가 벌써 돕니다. 특검 내에서도 그 주장들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두환 12.12 내란 때와 비교를 한다는 거죠. 이게 역대 아마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45년 해방 이후에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예. 사람이 안 죽었는데 사형을 구형하거나 선고된 사례가 있냐? 아마 없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그 논리가 지금 맞습니까? 이건 근데 내란이잖아요. 그 소리가 나올 거고 또 법조인이라는 것이 그거가 또 먹혀요. 그런 논리가. 예, 먹히는 게 또 이 바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그 지금 그러니까 몇 가지 비교 케이스를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전두환 케이스를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한덕수가 이미 구형이 된 게 15년. 15년입니다. 그러면 그것과 비교했을 때 거기서 점프해가지고 갑자기 사형으로 가는 건 너무 간격이 크다. 그래서 뭐 무기를 구형하고 실제 선고는 무기보다도 적은 실제 이제 유기 뭐 징역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까지 하고 있던데 우리 김정환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뭐 감형 인자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 정확히 말했듯이 어떤 결과와 관련된 이야기를 마치 불능미수처럼 그러니까 불능미수라는 건 이제 그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가지고 이제 망상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감형을 할 것 같은데 이건 범죄가 그런 감형을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다친 사람 없고 뭐 죽은 사람 없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으나 저들이 저지르려고 했던 것들은 뭐 수천 수만 혹은 정말 말 그대로 전쟁을 일으킬 뻔했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또 며칠 전에도 나왔잖아요. 그 윤석열 체포 방해할 때 그 체포 방해하면서 그거 이제
총기 사용과 관련된 그 얘기도 허락과 관련된 그 경찰 특공대가 빠지지 않았으면 수아시. 아마, 예, 수아시 빠지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정말 굿길이 정말 총격전을 할 그럴 수도 뻔했잖아요. 있었다. 예. 정말 여러 가지 운이 맞고 정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에서의 그 표현,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그 임무수행. 행동, 임무수행 때문에 이게 된 것이지 이 자체로는 당연히 사형인 거죠. 법조인들의 대답 공감되셨다면 좋아요로 남겨주세요.